자, 전체 이제 이 자료형의 순서를 보면 우리가 이제 파이썬 변수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숫자형, 문자형, 그다음에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집합, 불리언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막 진짜 막 첫날부터 해갖고 막 이틀 동안 하니까 이게 너무 좀 그래갖고 이게 뒤쪽으로 뺐어요.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거기에 나와 있는 함수들도 엄청 많고요. 말 그대로 이 자료형이 뭐냐라는 건데 이 자료형은 결국에는 이 파이썬을 우리가 이제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짤 때 거기에 쓰이는 자료들, 그러니까 재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 타입인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된장찌개를 끓인다라고 해보세요. 된장찌개. 된장찌개 재료가 뭐가 들어가나요? 기본 된장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감자도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들어가죠.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뭐냐? 이 된장찌개를 끓일 때 쓰는 재료들. 예,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해 자료형이 그거예요. 자료형. 파이썬을 제작하기 위해서 쓰이는 재료들. 예,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잠깐 보면 자, 파이썬 변수부터 먼저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이 파이썬 변수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이러고 에러가 발생이 되잖아요. 이 프로그램의 실행 중에 이제 에러가 발생이 되면 종료를 해요. 프로그램이 종료할 때 이 에러가 발생한 원인과 라인 수가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에러가 나면 그 부분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고 이 파이썬을 작성할 때 가장 쉽게 접하는 오류들 세 가지 어제 했었죠. 자, 신텍스 에러, 문법이 틀려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인덴테이션 오류, 들여쓰기를 잘못하면 에러가 발생이 되고요. 네임 에러, 이름이 없어서 발생하는 오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죠. 자, 이 파이썬 변수를 한번 잠깐 보면 제가 이제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이 저장되는 애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이제 메모리에 있습니다. 램에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사용자가 이 변수의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당연히 변수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변수의 값을 넣는 형식이 어떤 거냐? 이렇게 넣습니다. 변수명을 왼쪽에 배치를 시키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대입 연산자예요.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저장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A에다가 3 집어넣고 네임에다가 홍길동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이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객체 형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A에 3이 저장이 되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3이 메모리에 하나 어떤 번지수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번지수에 그 변수가 그 번지수에 이렇게 저장이 돼요. 100번지에 저장된 저 3을 A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200번지에 홍길동이 저장이 됐는데 이 200번지를 네임이라고 하는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네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실제 그렇게 저장이 되면 우리는 생각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저렇게 A에다가 3 집어넣고 그 다음에 네임에다가 홍길동이 저장된 저 형식으로 우리 보시는 게 여기서는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제일 지금 좋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수명 만드는 규칙들은 설명을 드렸죠. 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얘도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형. 이 자료형은 파이썬의 자료형은 우리가 숫자 그리고 문자열 등의 컴퓨터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한 재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료의 종류는
숫자형이 있고요. 문자열이 있고 이제 얘네들의 자료를 묶어놓을 때 쓰는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셋이라는 게 있고요. 불리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숫자형 같은 경우에는 정수, 실수 등을 의미하고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100, 뭐 1, 2, 3, 4, 5, L, 3.14, 1592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문자열은 문자를 모아놓은 말 그대로 집합이에요. 예, 문자를 모아놓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얘네들도 전부 다 문자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가 아니라 어떤 값을 모아놓은 어떤 객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 리스트 튜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얘네들을 접근하냐면 이렇게 리스트는 대괄호 형태로 값을 넣습니다. 자, 튜플은요 소괄호 형태로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는 이렇게 중괄호 형태로 넣는데 여기 앞에가 키 콜론 값 형태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키 콜론 값. 근데 이게 잠깐만요. 여기에 지금 이게 100이 이게 지금 하나가 이게 지금 오타예요. 오타. 예. 자, 요거는 뭐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냥 값을 이렇게 저장을 한 거다라고 보시고 집합은 그냥 중괄호 형태 하나로 이렇게 넣는 거고요. 그다음에 불리언은 참과 거짓을 갖는 그러한 자료형이에요. 그래서 true, false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숫자형 형태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숫자형. 자, 숫자형은요 말 그대로 이제 인티저 정수형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정수형, 실수형이 있는데 이 정수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이 정수를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넘버 1에 2020, 2021, 그 다음에 0을 집어넣고 마이너스 2021 뭐 이렇게 해갖고 넣고 값을 이렇게 찍은 거예요. 자, 출력하는 형태는 우리 네 가지 중에 변수 출력 형식으로 찍은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수는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뭐 1, 2, 3.45, 뭐 3.14, 뭐 이런 식으로 찍는 거고요. 그 다음에 8진수 형태나 아니면 16진수 형태로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 있는 얘네들은 다 10진수 형태가 기본이에요. 8진수 형태를 찍고 싶다 그러면 앞에다가요. 여기다가 0을 붙이고 5를 붙이고 숫자를 쓰시면 돼요. 16진수 형태는 0x를 붙이고 찍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숫자형으로 들어가 있으면 얘네들을 그냥 그대로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연산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사칙 연산에 대한 부분 그대로 여기에 연산이 이제 나오고 거기에 이제 관련된 연산자들이 이렇게 오면 됩니다. 이 퍼센트라는 거는 자, 말 그대로 이제 나머지 연산을 구하는 거예요. 20에다가 2를 나눠서 나머지가 뭐냐? 자, 나머지는 당연히 0이죠. 뭐 이런 거.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별별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제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나중에 연산자를 들어갈 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자, 여기에 이제 관련된 요 지금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쭉 한번 예제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기 위에 있는 내용들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자료형의 종류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자, 여기 그대로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료형의 종류. 자, 자료형은 파이썬에서 자, 지원하는 자료의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자료형을 확인할 때 자, 자료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함수 중에서 타입 함수, 우리
지난번 한번 잠깐 썼었죠. 이 타입 함수를 사용합니다. 자, 형식이 있어요. 타입 함수의 형식은 타입하고 여기다가 값을 주거나 아니면 타입하고 여기다가 변수명을 줘요. 자, 그러면 먼저 정수부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정수. 자, A라는 변수에 10을 이렇게 저장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수예요, 정수. 자, 인티저. 자, 그러면 얘네들의 값을 한번 여기서 찍어볼게요. 자, 각 변수의 값과 자, 자료형을 여기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변수의 자, 자료형을 어떻게 해요? 대입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저 A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자, 프린트를 이용해서 A 한번 찍어보고 타입으로 A 한번 찍어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자, 들어있는 값은 10이고요. 그리고 얘는 인티저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한 번씩만 해볼게요. 자, 3.14. 자, 요거는 실수 자료형입니다. 실수. 실수 자료형은 우리가 플롯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B 출력하고 타입으로 B를 한번 찍어볼게요. 그러면 얘가 3.14 그리고 플롯. 자, C라는 변수의 문자열을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얘는 문자열이다. 문자열은 말 그대로 문자를 여러 개 모아 있는 게 문자열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스트링이라고 해갖고 줄여서 str이라고 표현을 해요. 파이썬에선. 자, D라는 변수에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얘네들을 모아 놓을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값을 지금까지 여태까지는 변수 하나에다가 다 넣었죠. 그죠? 하나의 변수에 하나에 넣었는데 이번에는 변수를 묶어 놓을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들 그 PDF에 제가 드린 거 보면 뒤쪽에 쭉 가보시면 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리스트라는 애가 있어요. 리스트. 자, 리스트는 이거 하나하나가 각각의 변수입니다. 이 변수를 여러 개 묶어 놓은 게 리스트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 리스트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있죠. 주택. 일반 그 단독주택이 한 가구가 살잖아요. 그 단독주택을 우리나라처럼 땅 덩어리가 되게 이게 적은 나라에서는 옆으로 늘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야 돼. 그게 뭐냐면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자, 리스트는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네.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가 변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 그냥 변수를 아까처럼 쓰기 위해서는 5개 변수가 필요하죠. 우리 아까 I1, I2, I3, I4, I5 이렇게 5개 변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얘는 변수 하나에 5개의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넣을 때 얘네들은 어떻게 그럼 표현하느냐? 각각의 여기에 들어있는 요 값 옆에 보면 이 변수값 옆에 보면 숫자가 있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인덱스라고 해요. 인덱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 보면 아파트 1층에 10가구가 산대요. 근데 그 10가구에 당연히 이제 첫 번째 집은 101호죠. 두 번째 102호.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단 여기서는 컴퓨터에서는요. 1부터 시작하지 않고 0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부터. 왜 그러냐면 이거는 모든 프로그래밍의 공통이에요. 거의 다 대부분의 언어들이 다 0부터 시작해요. 우리도 1부터 표현을 하지만 1보다
먼저 0이라는 걸 쓰기도 합니다. 사람들 얘기할 때 야 그거 영순이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쵸? 무조건 해야 되는. 그리고 여기 이제 잘 보시면 리스트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여기에 대괄호를 붙여갖고 써요. 그 대괄호가 제가 여기 그림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로 그냥 탁 찍어 놓으세요. 대괄호로 쓰면 여기에 있는 여기 요게 네모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네모가 대괄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형식이에요. 형식.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수명 주고 는 주고 여기에 대괄호. 밑에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 2, 3. 자 요거는 이제 리스트고요. 자 리스트는 여러 개의 값을 묶어놓을 때 쓴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각 변수의 값을 여기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프린트. 자 이번에는 D 출력하고 타입으로 D를 한번 찍어보고 확인해 보시면 얘가 걔 리스트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숫자들의 말 그대로 여러분들 그냥 목록이잖아요. 목록. 1, 2, 3 세 개의 목록을 그냥 출력했다. 자, 그 다음에 묶어놓을 때 쓰는 애가 하나가 또 더 있는데, 자, 이때 쓰는 애는 이제 소괄호로 이렇게 해서 묶어놓는 거예요. 소괄호.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튜플이라고 해요. 튜플. 튜플. 자, 그러면 이쪽에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2 타입으로 2를 한번 찍어보면 튜플이다. 얘도 모아놓을 때 쓰는 거예요.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리스트하고 튜플은 이 집어넣을 때부터 좀 약간 다르죠. 얘는 대괄호, 얘는 소괄호. 자 여기 튜플 자료용을 한번 잠깐 보면 튜플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라운드 처리가 돼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네들의 이제 값이 들어갈 때 각각의 인덱스 번호로 얘네들을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튜플 다음에 자 f라는 변수에 중괄호를 이용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는 다 쓰는 거네요. 일단 자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set이라고 합니다. set이라는 자료형이 있어요. 자 그러면 타입으로 얘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타입으로 F를 한번 찍어 보면 얘가 set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자 set은 여기서 형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잠깐만요. set을 저기다가 여기다가 안 썼네. 자 어쨌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으로 제가 거기다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림을 거기다 안 넣어놨어요. 자 이번에는 자 묶어놓을 때 쓰는 거 하나가 더 있거든요. 딕셔너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딕셔너리. 자 딕셔너리는 어떻게 쓰냐면 자 먼저 여기서 딕셔너리를 쓰는 방법이 형식이 있거든요. 자 얘는 이런 식으로 써요. 중괄호를 적고 키를 주고 콜론을 적고 값을 적는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애가 키와 값이 있다 그러면은 키 콜론 값을 이렇게 적어요. 자, 아까 리스트하고 투플 같은 경우에는 값만 적었는데 얘는 키까지 적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딕셔너리가 여러분들 뭐예요? 영어로 사전이죠. 사전. 그러니까 사전을 보면 사전에 단어가 있고 그 단어가 가지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단어인 거야. 이 키가 단어 그리고 이게 뜻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콜론으로 구분을 하고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실제 이런 식으로 얘는 순서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고 지금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요거는 이따가 딕셔너리나
리스트나 튜플에 대한 자세한 걸 또 할 거예요.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이제 어떤 종류가 있는지만 살펴보는 겁니다. 자, 키를 줄 때는 여기다가 문자열 형식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따옴표를 주고 그 안에다가 값을 넣어요. 예, 예, 그 안에다가 키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값은 여기서는 그냥 정수만 쓸게요. 자, B라는 키에다가 2를 넣고요. C라는 키에다가 3을 넣었어요. 자, 요거는 딕셔너리라. 얘는 출력해서 확인해 보면 딕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한번 이쪽에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확인해 보시면 여기에 딕셔너리, 딕트 이렇게 나오죠.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익숙하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 대괄호를 이용하고 소괄호를 이용하고 중괄호를 이용하고 중괄호를 이용하는 거는 값만 내는 게 아니라 키라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구나.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정수, 실수, 문자열, 리스트, 튜플, 셋, 딕셔너리 이렇게 잘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H라는 변수에 true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요. 자, 이 true는 뭐냐면 말 그대로 불리언이에요. 불리언. 우리가 여기서 찍으면 이제 불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불이라고도 합니다. 불리언. 이게 뭐냐면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자료형이에요. 참과 거짓. 자, 한번 찍어볼게요. 프린트. 타입으로 H를 찍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여기에는 불,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자료요. 자, 파일을 정수.py라는 파일로 하나 만들어주고 정수에 대한 특징들을 뭐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정수 집어넣으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정수를 변수에 저장하는 형식이 있는데 뭐 당연한 거지만 형식은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죠. 변수명을 적고 는을 적고 오른쪽에 정수를 배치시키는 거예요. 즉 그러면 자 여기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자, 변수 i에 정수 10을 저장해 보세요. 자, 이 코드가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코드가 짜여져 있는지. 자, 변수 j에 정수 20을 저장해 보세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변수명이 왼쪽에 온다고 했으니까 i라고 써주고 여기에 10을 저장하면 되겠어요. 자, 변수명이 왼쪽에 온다고 했으니까 j라는 변수명을 주고 20을 이렇게 주면 되는 거네요. 이 형식에 맞게끔 코드를 짜나가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출력해 볼게요. 프린트. 자, ij 변수 출력 형식으로 출력을 시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말 그대로 얘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는 얘가 되는 거죠. 자, 요 두 개를 주석 처리하고요. 이번에는 자, i하고 j에다가 10과 20을 주는데 이거를 두 줄로 주지 않고 한 줄로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붙이는 건데 붙이게 되면 얘가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될까요? 에러가 나요. 에러가. 붙이면. 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쉼표를 여기다가 넣어야 되나?
쉼표 넣고 찍어보시면 에러 나죠. 예. 이건 뭐지? 예. 그죠? 이때는 방법이 세미콜론을 한번 딱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세미콜론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명령어를 한번 실행하고 오른쪽에 두 번째 명령어 실행하고 이렇게 두 번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어와 명령어를 구분 짓는 구분자 세미콜론을 딱 주시면 이때는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하나 더. i와 j에다가 10, 20을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얘가 가능해요. 자, 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쓰는 거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선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안 돼요. 파이썬만 가능해. 파이썬만. 네. 그래서 이제 이 파이썬을 또 배울 때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또 써요.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시라는 의미에서 적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변수 출력하는 요 4가지 방법, 뭐 이거는 아까 우리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i하고 j는 그냥 출력, 퍼센트 용법으로 출력하는 건 퍼센트하고 i와 j를 매칭시켜서 출력하는 방법. 자, 포맷 메소드 그대로 출력하는 방법, f스트링 이렇게 4가지 형식으로 얘를 출력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얘가 16진수와 8진수, 그죠? 8진수를 이용해서 출력하려면 여기다가 0, 5, 0x를 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여기 부분을 간단하게 이제 좀 보여드리면, 자, 먼저 16진수부터 한번 볼게요. 16진수.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16진수를 많이 쓰나요? 그러면 일단 IT 쪽에서는 16진수가 기본이에요. 일단. 예, 16진수가 일단 기본이다. 예, 16진수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8진수는요. 8진수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예, 16진수 엄청 많이 써요. 그래서 16진수에 많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16진수는 자, 16진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0부터 9, 9까지 가고 A부터 B, C, D, E, F까지죠. 자, 그러면 자, A에다가 0x 7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말 그대로 16진수 7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6진수 7이니까 그냥 7 나오는 거예요. 자, B라는 변수에 여기다가 0xf 했어요. 그러면 16진수 형태의 1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C에다가 0x10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16진수로 여기에 16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10진수라고 적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10진수로 7을 얘기한다. 15를 얘기한다. 10진수로 16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프린트 3개를 한번 찍어 볼게요. A, B, C. 그러면 여기에 이제 찍으면 7, 15, 16. 자, 8진수는요, 별로 안 쓰여요. 그렇게. 그래서 앞에다가 뭘 붙이냐면 5를 붙이고, 그 5를 붙이고 써야 되는 거예요. 뭐 당연히 여기는 0을 붙여야 되고요. 5, 옥탈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0, 5, 3.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8진수 3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10진수로 따지면 3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1, 0 그러면 8진수로 우리가 이제 10진수를 얘기하면 8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뭐 많이 쓰이진 않는 거니까 16진수만 잘 익혀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여기에 사칙연산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프린터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찍으면 알아서 이제 내부적으로 연산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연산자 할 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실수형이에요. 실수형. 그래서 자, 실수형에 자, 소수점이 들어간 숫자가 실수니까 결국에는 실수 자료형을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다가 파일 하나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자, 실수.py. 자, 이 실수 자료형은 소수점이 들어가는 숫자를 얘기하는데 이 실수를 변수에 저장하는 형식은요. 이렇게 변수명이 왼쪽에 오고 오른쪽에 이제 실수가 오고 여기에 는 하고 요 대입 연산자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말 그대로 1.5를 i 변수에 저장을 하는 게 이렇게 되겠죠. i 변수에 1.5를 저장한다. j 변수에 2.3을 저장한다. 자, 그래서 이거는 i 변수에 1.5를 저장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j 변수에 2.3을 저장합니다. 자, k 변수에 3.14 1592. 자, 변수를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변수 출력. 자, 프린트를 이용해서 자, i, j, k 이렇게 찍으면 얘가 그대로 출력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변수의 어떤 값을 출력하는 방식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퍼센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실수를 출력할 때는 좀 약간 좀 다릅니다. 네. 자, 일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자, 제가 이거를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자, 퍼센트를 이용해서 만약에 찍는다 그러면 이때는 F를 써줘야 돼. F. 자, 그리고 I를 갖다가 찍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1.5가 안 나오고요. 1.50000 숫자 이 소수점 여기가 자릿수가 6개짜리까지 나와요. 그냥 찍을 때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제어를 좀 해줘야 돼요. 자, 요거 한번 찍어보세요. 퍼센트 출력으로 하게 되면 1.5 00000 소수점 이하 6개짜리 수까지 찍어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퍼센트를 우리가 이제 출력해서 얘네들의 자릿수를 제어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서 출력 형식, 퍼센트 출력 형식에서 이제 실수를 출력할 때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보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위에서 그냥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퍼센트 D 이렇게 적었어요. D. 누구를요? I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올까요? 소수점 이하는 다 버려져요. 정수 형태로 출력하는 거는 변환이 되기 때문에 얘는 1이 출력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실수형의 자료를 정수형으로 형변화를 시켜서 보여주기 때문에 얘가 소수점 이하 자릿수는 잘려서 그냥 정수 형태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F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써야 되는데 F를 쓰려고 보니까 F를 사용해서 출력하려고 보니까 이 소수점 6자짜리까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거를 어떻게 해요? 제어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는 이거 소수점 2자리까지 보여주고 싶어. 아니면 뭐 소수점 한 자릿수까지 보여주고 싶으면 이렇게 첫째 자리까지 보여주겠다라는 거를 여기서 제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형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제어할 수 있는 형식은 이렇게 됩니다. 얘가 퍼센트를 적고요. 점을 적고 여기다가 자릿수를 적어요. 그리고 F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퍼센트 점 자릿수 F.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저장을 하고 싶어요. 아까 우리가 했던 자, 요거 한번 찍어볼까요? 자, 퍼센트 F, 퍼센트 F, 퍼센트 F. 퍼센트가 3개가 나왔으니까 I, J, K를 이렇게 찍어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그대로 이렇게 소수점 이하 6자리 수까지 보여지는데 이 보여지는 이 부분의 값을 제가 이렇게 출력하고 싶어요. 1.50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그리고 얘는 여기까지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넷째 자리까지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얘가 이걸 자르면 여기 앞에가 9잖아요. 그러면 얘가 반올림이 돼서 얘가 6이 나와요. 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출력하고 싶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력하고 싶으면 이 형식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아까 저 형식대로 쓴다고 했으니까 퍼센트 F 3개를 일단 주고요. 네. 그리고 자, IJK 일단 한번 주는데 이렇게 주면 뭐 당연히 아까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일단 제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자, 둘째 자리까지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점하고 둘째 자리까지라고 이렇게 자릿수를 지정해 주면 돼요. 그러면 얘가 1.50까지 딱 나오는 거예요. 1.50. 자, 얘는요. 셋째 자리까지 보고 싶다. 그러면 0.3 F. 그러면 얘가 셋째 자리까지 보여지는 거고요. 나는 넷째 자리까지 보고 싶어요. 그럼 0.4 하시면 돼요. 0.4. 그러면 3.1416. 이때는 이제 뒤에가 반올림 돼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 자, 요거 할 거예요. 그러면 포맷 메소드 형식으로 그러면은 얘를 출력하고 싶다라고 만약에 해보자고요. 포맷 메소드. 그쵸? 우리가 출력 형식이 4가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포맷 메소드로 우리가 출력을 하려면 얘를 또 자릿수를 제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자릿수를 제어하는 방법은 형식이 여기다가 중괄호 안에다가요. 여기에 인덱스 번호라는 걸 쓰고요. 인덱스 번호를 안 쓰면 이제 순서대로 가는 거고요. 여기다가 콜론을 적어요. 그리고 여기에 위에 하고 똑같이 점 자릿수 F 이렇게 쓰시면 돼요. 좀 복잡하죠? 네. 자, 그래서 이걸 먼저 이제 이해를 먼저 이제 해보면, 자,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인덱스 번호가 생략이 되면, 자, 생략되면 인덱스 번호 순서대로 출력됩니다. 그러면 인덱스 번호가 어떤 거냐?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IJK를 한번 여기서 한번 포맷 메소드 형식으로 찍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1개, 2개, 3개, 변수 3개니까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점 포맷 IJK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뭐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자, 보니까 얘는 아까 우리가 변수 출력하는 형식하고 동일하게 출력이 되네요. 소수점 6자리까지 출력되지 않죠. 그래서 얘는 그냥 쓰시면 돼요. 퍼센트만 그렇게 쓰는 거.
그렇게 이제 써주기 때문에 이렇게 제어하는데, 자, 여기서 인덱스 번호가 누구냐면요. 이거예요, 이거. 인덱스라는 건 말 그대로 순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리스트 잠깐 보여드렸죠. 리스트에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자, 여기에 1 들어가고 여기에 2 들어가고 여기에 3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가 0번 인덱스라고 그랬죠. 여기는 1번 인덱스. 여기는 2번 인덱스. 이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여기가 순서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0번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1번 인덱스. 여기는 2번 인덱스. 순서니까. 그러면 얘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 어제 배워서 아시겠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인덱스 번호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엔 이 내용은 얘하고 동일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얘하고 동일하다. 아유, 얘하고 아니고 얘하고 밑에하고 동일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하고 동일한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 우리가 했던 거 중에서 퍼센트 있죠. 퍼센트. 걔하고 다른 게 그럼 뭐냐면 퍼센트는 이거를 순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순서대로. 근데 이 포맷 메소드는요. 순서를 뒤죽박죽 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이야. 예, 예. 여러분들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위바위보 게임 하면 자, 3명이 있는데 가위바위보 제가 먼저 이겼어요. 야, 그럼 내가 나중에 선택할게.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제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야, 나중에 내가 선택할게. 선택권이 나중에 갈 수 있듯이 얘도 말 그대로 첫 번째 온다고 해가지고 처음 출력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인덱스 번호를 적어요. 여기 잘 보시면 인덱스 번호 있죠. 번호. 네. 그러면 여기에 인덱스 번호를 제가 몇 번을 줄 거냐면 1을 줄 거예요. 얘는 2, 얘는 0.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쪽으로 들어가요. 얘는 1로 들어가고 얘는 1로 들어가요. 이게 퍼센트하고 다른 겁니다. 퍼센트하고 똑같으면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죠. 네. 이게 달라요. 이게. 네. 인덱스 순서가 뒤죽박죽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보시면은 2.3이 먼저 출력되고요. 그 다음에 3.141592가 두 번째, 1.5가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소수점을 제어해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출력을 제가 이렇게 출력하고 싶어요. 이렇게 1.50, 2.300, 3.14 이렇게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 요 부분을 그대로 이제 이쪽으로 가져가면 되겠죠. 가져가고 인덱스는 우리가 번호가 생략되면 순서대로라고 했으니까 얘는 순서대로 어차피 갈 거니까 얘는 소수점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0.2 여기다가 F를 생략했어요. 그러면 어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F까지 딱 적고 가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여기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니까 콜론 다음에 3F 그러면 여기에 자 이렇게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자 여기는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거 될까요? 안 되죠? 에러입니다. 에러. 그래서 얘는 콜론을 반드시 적고 이 콜론 왼쪽이 인덱스 번호 오른쪽이 자릿수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